여야를 대표하는 라이징 스타, 정치 꿈나무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빨리 나가서 붙고 싶은 마음으로 저를 방송에 많이 좀 꽂아주시면. 높이 이 정도는 괜찮나요? 제가 오늘 여기선 처음이라서. 자, 첫 시간은 바로 여의도 칭찬 타임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칭찬할 점을 지금 바로 준비된 판넬에 적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상대당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재명 대표 100일 기자회견 패싱. 제가 사실 이제 새싹으로서 좀 정직하게 네.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노예한 모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건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100일 기자회견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 대표께서 말씀을 아끼심으로써 네. 추가 정쟁적 요소는 좀 막은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칭찬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살짝 돌려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칭찬. MZ 지도부 선언. 국민의힘의 위원장님께서 네. 뭐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면서 MZ 세대의 지도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탄생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MZ 세대가 진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론에서 많은 해석이 있다지만 그래도 정말 순수한 MZ 세대 지도부를 탄생시키겠다라는 마음이라면은 네. 제2의 이준석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은 선언이 아닌가.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게. 진짜 칭찬인데. 여기서. 이 딱 난감해. 진심으로 칭찬이에요. 새싹답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왜 안 한 겁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글로벌 스탠다드 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100일, 200일 기자회견을 하느냐?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100일, 200일 이렇게 챙기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럼 선진국답게 기자회견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곧 있으면은 이제 신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야당이지만 2023년도에 어떤 미래를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10대나 20대 때나 100일, 200일 챙기지 그 뒤에 성숙한 문화를 즐길 때는 그걸 챙기지 않습니다.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년 때는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하셔야죠. 그때는 민주당의 밝은 미래 아마 기대하셔도 좋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하면은 네. 사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보면은 어떤 시원한 맛이 너무 없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있고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었고 대선 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사이다만 하겠습니까? 숙성된 사이다, 네. 와인 같은 사이다.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요. 그 야당 대표한테는 거의 꽃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100일 아직도 셉니다. 네. 예, 소중한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세핑을 중단하면서 이거 뭐 듣고 싶은 질문만 듣는 거 아니냐, 일방적 소통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심으로써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좀 잘 안 먹히게 됐습니다.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네, 야 이거는 친 이준석계 신인규 대변인께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당대표 주자를 MZ세대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인물로 세간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기분이 아주 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상당히 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버스 떠나고 나서 좀 귀한 걸 느끼는 거 아니냐 싶기는 한데 좀 비유하자면은 저는 이제 저런 좀 정치인들의 그 MZ 세대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민지를 부탁해, 민지야 부탁해 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결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는데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MZ세대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민지야, 부탁해. 거기 반응이 안 좋았죠.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참 어떤 부분이냐면 젊은 세대들은 MZ세대라고 딱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살짝 거부감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특정 연령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쓰면 그 표가 올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당에 대한 그런 젊은 층들의 기대가 많은 좀 실망으로 좀 이어지고 있던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저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그 표심을 가져오겠다라는 계산들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인물이랑은 누구예요? 뭐 요즘은 지금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둔 얘기들이 발언. 쏠쏠 나오기는 하는데 네.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MZ세대한테 인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20대 지지율이 조금 뭐 있다라는 예.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선거 때 사용하다가 버린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네. 한마디로 MZ세대를 다른 사람을 쓴다 한다면 정말로 이준석 같지 않은 말 잘 듣는 MZ세대, 새로운 MZ세대 누군가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전부 다 대통령의 마음에서 나온 것 대통령의 같다. 마음. 네. 근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반론 있으십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아니 뭐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고요. 네. 솔직히 이 주제는 이분이 아마 더 날카로울 겁니다. 이 얘기하면 뭐 밤을 새야 될 네,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세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메신저로 새롭게 다가가야지 누굴 인위적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그 표심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대 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당심 7, 여론 3, 결국은 이제 9대1 또는 8대2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저도 이게 사실 소문에 그치기를 바라는데요. 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 뭐 9대1 정도 할 거면은 그냥 시원하게 10대 0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룰을 어느 특정 주자에게 맞게끔 변경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에는 맞지가 않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그런 과정에 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룰 변경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경선 앞두고서 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좀 삿바 싸움 정도였거든요. 기싸움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9대1, 10대 0 나오는 것은 네. 상당히 많이 나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당대표, 여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의중이 너무 너무나도 반영됐다.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정치라는 거 분명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층의 지지를 받던지 아니면 총선을 앞둔 중도층까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중간에 40% 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쪽으로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거의 뭐 말씀 주신 대로 100% 가까이 당신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40% 중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저희 당의 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면서 막 보고 베끼자고 할 정도로 저희 국민의힘 룰이 되게 좋은 룰이었는데 네. 이번엔 또 거꾸로 이게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새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좀 당혹스러운 참 느낌을 정치 지울 쉽지 수가 없습니다. 않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0대에서 긍정평가가 4.7%포인트 네. 상승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20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했나요? 뭐 아무래도 사실 20대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그거는 나오기 이제 때문에 사실이니까요. 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그때 얻었던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조금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화물연대의 그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좀 이렇게 진화한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화물
화물연대 파업이 또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런 업무 개시 명령으로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물류 그런 산업에 대한 후진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하는 좀 더 본질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이게 좀 강경 노선으로만 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지금 새싹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새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강경하게 나가면서 효능감을 느꼈던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 모든 곳에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할까? 저는 이것이 훨씬 좀 좀 우려스럽다. 두려움이 앞으로 시작이다라고 더 생각이 강경해질 듭니다. 수 그리고 있어서. 뭐 귀족 노조라는 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14시간, 16시간 하루에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한 달에 300에서 400, 500까지 버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귀족 노조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뭐에 근거해서 불법인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나쁜 것으로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싸움은 제가 힘들지 않아서 참 좋네요. 네. 다음에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몰라요? 예. 아. 새싹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분들도 변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